안녕하십니까. 마성화산내과 김선모입니다. 오늘은 호흡기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천식 환자가 요즘 꽃가루 널려서 많아지고 있긴 한데, 천식 환자뿐 아니라 COPD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. 저희 병원에도. 근데 이런 분들은 약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서 쓰지만, 그래도 예전에 계속 폈던 담배 때문에 아니면 뭐 주방에서 오래 일하면서 환자는 되게 두렵거든요. 갑자기 숨이 차면. 그래서 요럴 때 주관적으로 숨 찬 걸 좀 줄여줄 수 있고 6분 동안 걷는 보행거리도 늘어날 수 있는 호흡 재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호흡 재활 운동은 왜 하냐면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서바이벌 베네핏,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라는 건 논문적으로 근거는 아직 없는데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게 숨이 덜 차고 덜 힘들거든요. 그래서 숨가쁜 증상을 줄여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분 동안 걷는 거리수가 보행거리 늘거든요. 요것들, 그 다음에 갑자기 숨이 차고 불안할 때 요거를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맥박수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서 환자가 조금 편안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입술을 가볍게 오므려서 천천히 뱉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, 이 폐질환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숨을 마실 수 있는데 내쉬는 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. 왜 휴가 때 비치볼 같은 거 튜브 타이어가 아니라 튜브에 바람을 넣고 나서 뺄 때 잘 안 빠지잖아요. 넣을 땐 잘 들어가는데 그거 마찬가지거든요. 뺄 때 튜브 바람 뺄 때 어떻게 빼시죠? 튜브를 싹 누르잖아요. 누르고서 쫙 짜면 바람이 빠지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폐질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들이마시는 거는 쉬운데 나가질 않아요. 왜냐하면 들이마시는 건 우리가 강제적인 힘으로 음압을 걸어서 공기를 넣을 수 있는데 빼는 거는 폐 자체의 탄성으로 이렇게 리코일이 돼야지 공기가 나오거든요. 내쉬는 거를 항상 들이마시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내쉰다고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들이마시는 건 2초, 내쉬는 거는 6초. 입을 너무 세게 오므리면 바람이 나가지 않겠죠. 그래서 살짝 오므려준다고 하는 거고,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쉬면 좀 훨씬 수월합니다. 일단 복식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보면 호흡법이 망가진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들숨할 때는 이 그림 보이듯이 배가 불르고 나왔다, 올챙이처럼 나왔다, 날숨할 땐 배로 쭉 홀쭉하는 걸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한쪽은 가슴에 한쪽은 배에 손을 대요. 그래서 들이마실 때 가슴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배가 불룩 나오게 올챙이처럼 꾹 마시게 들이마시고, 내쉴 때는 이게 쭉 내쉬게. 그래서 복식 호흡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배에 힘이 좀 빠지고 폐에 있는 공기가 쭉 빠지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. 그리고 유연성 운동도 해야 되는 게 이게 항상 폐가 빵빵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 양쪽 어깨도 오그라져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어깨를 돌려서 여기 이 소라식 이거를 관절, 이 갈비뼈하고 흉골, 그 다음에 이 어깨나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양팔을 뻗고 숨을 내쉬고 몸통을 좌우로 돌려주고 이런 것들 있죠.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린 상체 근력 운동 되게 고무줄 잡고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. 이렇게 여기 가동성도 넓혀주고 여기에 근력도 심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릎 같은 것도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지면서 여기에 가동성을 부드럽게 해주고 복식호흡 같이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보시면 되게 쉬운데 누워서 복식호흡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너무 쉽다라고 하면은 모래주머니 들든지 발을 이렇게 여기 왼발 오른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요. 이걸 한 발로 누르면서 올려도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하지 마시고 한 달만 하다가 적응되시고 힘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서 왼발로 누르고 오른발 들기, 오른발로 왼발 누르고 이렇게 들기, 이런 것도 괜찮고요. 아까 말씀 상체 운동 같은 거, 고무줄 같은 걸로 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폈다 놨다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가동성을 넓혀주는 거고요. 폈다가 후 쭈그리고 폈다가 쭈그리고 하고,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서 한쪽 고무 잡고 여기 가동성을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. 양쪽 다.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, 그래서 상지하지 근력과 가동성을 운동을 좀 해주시면 되고, 막 땀이 나고 막 힘들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, 조금 땀이 나려고 하네 정도만, 너무 막 힘들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처음에는 살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복식호흡하고 하는 거를 다이어리에서 일기 쓰듯이 하면 훨씬 편해요.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은 꼭 하겠다든지 아니면 4번 하겠다든지,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뭐 단 5분 10분이라도 하시고요. 그리고 복식호흡 하는 거, 그 다음에 입을 내밀면서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서 하시면 훨씬 덜 합니다. 숨찬 게.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환자분들은 꼭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페렌 백신이든지 RS 백신이든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 걸리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
개발되어 있는 폐렴 백신들은 다 맞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, 그리고 백일의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. 이런 백신도 꼭 챙겨서 하시면 되겠고요. 저희 병원엔 폐기능 검사도 당연히 있고 페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진료 필요하시면 진료 보시면 되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